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한국의 남녀 평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 한국의 남녀 평등 수위는 147개국 중에서 117이라고 합니다. 여자알기를 땅바닥으로 하는 이제 중동에 있는 아랍 국가들을 제외하면은 비아랍권 국가들 중에서는 최하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나 한국의 이제 여성가족부의 여성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이제는 TV나 신문이나 이제 지하철 광고 등으로 이제는 심심찮게 발견하게 되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전부 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예산 낭비 성격이 되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제가 8년 전에 싱가포르에 처음 왔을 때 제가 들었던 얘기는 싱가포르 여자들은 꽤 기가 세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한국 여자들에 비해서 저는 그때는 그게 그냥 문화적으로 저는 그런가 보다고 말았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 저는 기가 세다는 말은 한마디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싱가포르는 한국에 비해서 꽤 괜찮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싱가포르의 일반적인 여성은 한국처럼 가정에 이제 순종적이거나 의존적이지 않고 매우 독립적이고, 일반적으로 중국계 싱가포르 가정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아는 모든 가정들은 가령 재산을 100% 따로 부부가 관리를 합니다. 한마디로 남편의 통장과 금융 자산이 따로 있고 여자의 재산과 통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는 이제는 일정 부분 동의하에 이제는 부부가 서로 이제 나누어서 이제 분담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제권이 부부가 서로 독립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한국인 정서로는 참 차가워 보이고 부부가 뭐 이렇게까지 지내나 싶기도 하지만, 최고 수준의 이혼율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왈가왈부할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서두가 길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남녀 평등은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경제력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이 남성 못지않은 경제력을 가지게 되면은 남녀 평등은 사회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싱가포르는 맞벌이 가정 비율이 과장 없이 90% 이상이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웬만하면 여성은 맞벌이를 합니다. 이게 특별히 이제 싱가포르가 가정이 궁핍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맞벌이를 한다기보다, 사회적으로 이제 시스템이 이런 맞벌이 분위기를 이제는 받쳐주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참 어려운 맞벌이가 왜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여성이 부담 없이 맞벌이가 가능한지, 제가 생각한 큰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뢰가 가능한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의 교육 과정이나 시설이 한국에 비해 뛰어나서가 아니라 아이나 아기를 이제는 마음 편하게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 그렇습니다. 제가 7년쯤인가 스트레타임즈라고 이제는 싱가포르의 국영 신문사인데, 거기 헤드라인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어린이를 밀어서 어린이가 엉덩방아를 쪘는데, 그걸로 그 어린이집 교사는 바로 징역행을 갖고, 그리고 징역살이 후에는 싱가포르에서 영구 추방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는 그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는 어린이에게 가혹행위나 폭력, 사소하던 이제는 좀 중하던 그 어떤 폭력을 가할 수도 없도록 형벌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한국 기준으로는 매우 가벼운 경범죄일지도 몰라도 이제는 여기서는 그런 범죄들이 인생을 아주 끝장내버리는 그런 형벌들로 가득합니다. 이제는 형벌이 가득할수록 이제는 범죄는 줄어듭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고, 가령 뭐 조현병 환자가 한국에서 이제는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조현병 환자가 싱가포르라고 해서 없을 리가 없지만, 조현병 환자 관련된 범죄가 없는 이유가 형벌이 아주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범죄가 이제는 판치는 이유는 웬만하면은 피해자의 피해가, 그러니까 피해자가 겪는 피해의 규모가 가해자가 받는 처벌의 규모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피해자가 더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 이제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그 누구든 간에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김으로써 그 아이의 안전은 그 누구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이제 상주 도우미 시스템입니다. 제 채널의 다른 영상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정리를 할 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러니까 싱가포르에는 최저임금 제도가 없습니다. 한국에는 어느 나라에서 왔든 이게 한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에 상주하고 있는 상주 도우미, 가령 이제 조선족 아줌마분들 같은 경우는 월급이 200만 원이 넘고 어떤 일부 지역은 250만 원이 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또는 중동의 모든 나라, 뭐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등등 이제 모든 나라에서는 최저임금 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월급 기준으로 월 40에서 55만 원, 많게는 55만 원, 적게는 40만 원 정도의 월급이면은 집에 상주하는 상주도우미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도우미 월급이 이제는 가사 도우미 월급이 2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이걸 내면서까지 죽어라 일하면서 맞벌이하는 게 기회비용 차원에서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도우미 고용 비용이 이제는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미 커버린 가정이 아닌 이상 많은 싱가포르의 맞벌이 가정은 이제 상주 도우미를 쓰고 있습니다. 상주 도우미는 이제는 필리핀, 미얀마, 인도네시아 국적의 이제는 도우미 분들이 대부분이고 언제든 쉽게 고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역시 이제는 미얀마 출신 도우미를 만 5년 이상 쓰고 있고, 이게 월 40만에서 55만 원 정도의 이제 월급이면은 이제 크게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참 생활하기 편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학교 시스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학교 시스템은 인터내셔널 스쿨이 아니라 일반적인 공립학교, 퍼블릭 스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싱가포르의 퍼블릭 스쿨은 학교에 이제는 1교시 수업 시작이 7시 20분입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아이들이 일찍 자고 매우 일찍 일어나야 하지만 수업이 일찍 시작하니만큼 이제 직장인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는 출퇴근하기 용이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부모가 먼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다음에 출근을 하기에도 부담이 없는 시간이고, 또 모든 학교가 스쿨버스를 이제 전 지역에다 이제는 운영을 하기 때문에 등하교를 시키는 데에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물론 이런 학교 시스템이 갖춰진 이유는 이제는 국민 대다수가 맞벌이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진 것 같기도 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세 가지 싱가포르의 시스템을 보면은 왜 한국에서는 여성이 직장 생활하기가 힘든지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맡기기에도 좀 불안하고 사고가 좀 빈번하니까, 그리고 좀 믿을 만한 상주 아줌마를 쓰자니 돈도 너무 많이 들고, 회사 다니면서 돈 벌어서 다 아줌마한테 갖다 바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막상 직장 생활하기가 부담이 될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은 경력 단절이 생기고, 또 많은 여성들이 결국은 전업주부로 남게 되고, 경직에 대한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남성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는 많은 가정들이 돈을 남성의 외벌이로 벌더라도 경제권을 동등하게 가져가거나 오히려 배우자에게 경제권을 주는 경우도 많지만, 저는 일반적이고 이제 평균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한국의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기에는 사회적으로 시스템이 열악하다 보니 무리가 있고, 이제는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이 적다 보니 일반 기업에서 여성에 대한 직장 차별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이런 점들이 악순환되면서 일반적으로 한국의 여성은 경제력은 남성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경제력의 불균형이 이루어지면 자연히 남녀 평등은 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한국의 남녀 평등 지수가 매우 낮은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이 하나의 생각을 오늘 한번 정리해서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